투자자님들 보시면 돈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되시나요? 우리가 인플레이션도요, 착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코로나 전에는 왜 그랬고 코로나 후에는 왜 지금 우리가 물가에 시달리냐 이런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손해도 안 났고 수익만 난 기업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즘에 특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뭐 물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순하게 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 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정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바뀌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이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냐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뭐였냐면은 돈을 풀면은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돈을 풀면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비례해서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도요, 착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어찌 보면은 경기도 상승하고 물가가 안 올라가면 좋잖아요. 적게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인플레이션. 지금은 경기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물가가 너무 과하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코로나 전에는 왜 그랬고 코로나 후에는 왜 지금 우리가 물가에 시달리냐 이런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세계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세계화가 완전히 판이 깨지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미국의 동맹국들, 주변국들 플러스 그에 이제 대립 관계가 중국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크게 차이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도 싼 거 사야지, 싼 거. 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자제품도 뭐 한국 거 삼성전자, LG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차이가 안 나거나 조금 떨어진다 해도 가격이 좀 저렴하면은 그냥 중국 거 사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물건 가격,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죠.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면 또 어떤 거 쓰면 됩니까? 똑같은 거라면? 뭐 인도네시아. 그렇죠. 메이드 인 베트남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는 헝가리, 폴란드가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물가가 돈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이만큼 올라야 될 게, 이걸 해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게 판이 깨지면서 이제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게 아니라. 근데 공장들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 미국으로 가고 인건비만 높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본질이 뭐냐? 찾아보시면 동영상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애들이 따라와서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 대목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 30년 동안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했던 이 제품을 만들던 중소기업이 사라졌을 거고,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됐다는 거죠. 그렇구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사서 좋은데, 그러니까 나의 그 삶에 있어서는 불안성은 계속 존재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정치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줬을 거고, 그것들이 지금의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특히 제조와 관련된 것들은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요타 차하고 미국의 GM인가 포드하고 전기차를 내놓는다 그러면, 얘는 한국에서 2차 전지도 가져와야 되고 반도체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운임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차량 같은 경우 바로 공장 옆에 반도체 있지, 2차 전지 있지. 가격 경쟁이 셌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보조금도 주고. 중국 거 못 쓰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물가가 올라서 미국이 중국을 괴롭혔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다 투자했으면 가장 수익이 좋았냐 하면, 물론 개별적일 수도 있지만 15년, 20년 전에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나라라고 얘기한 나라가 어딥니까? 세계화 시대. 개발도상국? 그렇죠. 대표적으로 중국. 그 다음에 나왔던 단어가 브릭스.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베트남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되냐? 어느 나라에 또 미국으로 가야 또 이게 또 미국 가는 거예요.
그 돈도 공장 다 저기 있지.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주식 사러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주식을 잘 안 하잖아요. 그 물가 금리는 낮는데 물가가 올랐잖아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이 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걔는 또 임금이 또 낮잖아요. 이 물가 올라간 만큼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위험을 따르는 위험 자산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 건 하긴 싫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국민들도. 네. 왜냐하면 금리는 낮고 물가가 안정적일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금리는 낮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 가처분 소득을 머리에서 마련해야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장롱에 원래 또 현금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거 빼가지고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요즘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는 미국 기업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좀 더 맞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중국을 접고 베트남 접고 이게 아니라 아까 30년의 시간에 이렇게 패러다임이 온 것처럼 앞으로 또 몇십 년의 시간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미국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주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는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이런 걸부터 자유로운 업종을 좀 봐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런 게 있나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물가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겠죠. 판매가한테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시키는 것들 생필품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좀 확실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요즘에 유일하게 이 시장에서 방상주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손해도 안 났고 수익만 난 기업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래요. 몇 개 있겠지만 대형주 얘기서 시가총액 상위 탑10 안에서 보면은 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 아니 미국 기업이에요. 그게 이제 아마 검색해 보세요.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예. 그렇구나. 존슨앤존슨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뉴욕 거래소에서 얘네는 시가총액 1,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의 헬스케어 산업의 대표 주자죠. 전 세계. 그렇다고 시장이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얘네들 별거 아니겠네요.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보수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 전략층 포트폴리오 보면 보수적인 관점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존슨앤존슨은 배당도 잘 주잖아요. 네, 그렇죠. 예. 투자 수익률은 10년 동안에 300% 올랐으니까.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이거 애플급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헬스케어 공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선택을 여러 번 모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기업인지 전 처음 알았는데요. 그죠. 예.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우리하고 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도 메트라이프 같은 사기업이 있고 우리나라도 삼성생명이라는 사기업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있잖아요. 예, 그쪽에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건강보험공단처럼 그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만에 이런 패러다임 정말 쉬프트가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금리 인상과 환율이라는 거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지시면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단타는 이런 건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를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장타 5년, 10년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4분기에 들어서면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배당 투자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눈여겨 보시다가 이런 거 존슨앤존슨 같은 거 배당주 투자 겸해서 투자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창 유행한 게 중에 뭐냐면 미국 주식 매월 배당 받기 뭐 그런 거 있었지 맞아. 않습니까? 포트 꾸려가지고 매달 받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분기별로 웬만해서는 다 주거든요. 근데 매월 다르게 돼 있으니까 기업마다 다 같은 달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 짜셔도 되시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요, 혹시 그 대표님, 진짜 한 포트에 진짜 5% 10% 정도 적게 해가지고요, 길게 투자할 마음 먹고 진짜 한번 10배 주식 한번 해보겠다. 조금 그렇게 텐베거, 소위 샌베거라고 하는 그런 섹터 생각하시고 있는 거 있는지. 뭐 질문에 제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작년, 재작년에 다 나왔잖아요. 네.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 메타버스 관련된 우리나라 카카오도 그렇지만 웬만한 그런 다 나온 거구나. 그렇죠.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다 그때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품으로 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앞으로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성장 수익률이 높은 게 뭐냐 그러면 4차 산업과 관련 기술주들이 대표주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스마트카 맞아요. 스마트카 쪽에서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예. 뭐 카에는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고 뭐 자율주행 이런 거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거든요.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근데 이제 10년 동안 본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가 수익률이 10년 동안 좋냐, 2차 전지가 수익률이 좋냐, 아니면 진짜 아무도 모르겠죠. 소프트웨어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가 더 좋냐,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10년 동안 5년에 10년을 두고 본다면, 그러니까 앞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이클에서 본다면 얘네들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애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난 앞사이클에서 1000% 났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애플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그 전부터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한번 그게 우리 현재처럼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탕탕탕 올라간 게 이제 1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카 산업이 제대로만 돌아가 준다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보면은 가장 큰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빌리티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네, 모빌리티를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만약에 1억 정도의 현금이 뿅 하고 생긴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많은 주식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뭐 아까 처음에 뭐 예를 얘기하실 때는 뭐 현금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면 갖고 있고 근데 주식은 일부라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싸니까. 그래서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뭐 예금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좀 포트를 꾸리면은 괜찮을까?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진짜 부럽다. 그런 신규 자금이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요? 그렇죠, 많죠. 포트폴리오도 뭐 저번에 우리 저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의 포트폴리오보다 지금 포트폴리오 훨씬 더 이쁘게 나오겠죠. 예. 만약에 그런 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50%는 저의 성향이라고 생각하셔요. 저의 성향. 50%는 성장주 위주로 갈 거고요. 성장주 빅테크. 예.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는 바이오, 아까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비재 같은 경우도 괜찮고. 왜냐하면 무시 못합니다. 예.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게 또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화장품 회사, 뭐 음식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비재라고 하면? 좀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에 있는 거 말고. 말고 글로벌적으로. 예. 맥도날드라든가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네. 글로벌 기업들 최상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 하고 아까 헬스케어 같은 것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의 그런 진단주 이런 거 말고요. 네. 큰 그림에서 헬스케어 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 나머지 20%는 이제 일단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예.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거는 이제 기회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에서 20%는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예, 항상 유지하시고 계신 게 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지금을 좀 주식 투자하는 시기라고 좀 느껴지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왜냐면 어떤 분들은 보면은 현금을 뭐 주식 다 팔고 현금 갖고 있으라는 분도 있고 최소 50% 이상 현금 갖고 있으시는 분도 있는데 한 20%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상당히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죠. 매우 시장을. 지금이 또 싸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 어차피 물론 이제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좀 시차로 두고 들어갈 거고 시차로 두고 될 것 같은데 그래봐야 뭐 6개월 안에 시차는 뭐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고 돈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시차를 두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짜놓고 돈 들어가는 거는 좀 시차를 두시면서 시간 차이를 두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 아까 소비재 얘기하셨을 때 한국 기업 말고 좀 미국을 얘기하셨잖아요. 글로벌적으로 혹시 그 네이버 카카오 또 봤을 때 이게 지금 빅테크 중에 구글은 진짜 PER이 20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싸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도 신저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단 높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투자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반도체 얘기해드렸지만 얘네 둘도 그렇고 미국의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놈들이 같은 섹터로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좋죠. 예, 괜찮아요. 가격으로는 매력적이죠. 예. 아,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 봐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얘네들이 언제 가격으로 지금 돌아왔냐면 2018년도인가 2016년, 17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야. 예. 삼성전자 2018년도 우리 그 액면분할 시점으로 돌아왔거든요. 다. 네. 근데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쪼그라든 그 5, 6년 사이에는 더 올랐잖아요.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혹시 뭐 카카오 좀 사람들이 여론이 좀 많이 변한 게 뭐 독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 분할 이슈 있잖아요. 자꾸 내부에 있는 거 따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나쁘죠. 아, 그건 나빠요. 저도 투자자니까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음. 예, 뭐 우리 투자자님들 뭐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그 우리 소액주주들한테는 정말 그 그쵸. 상처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카카오가 우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도 사실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높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 조금 잘 다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느 순간은 지쳤어요. 네, 툭하면 뭐 맞아요. 분할을 한다고 그건 우리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자기네들의 그 주주들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주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참. 거기다 또 오늘 말씀해주신 패러다임 시프트에다가 이런 미국 기업의 이런 자국, 뭐 리쇼어링, 뭐 이런 네. 거까지 합치면 좀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되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겪어보고 나서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전에는 근데 미국 주식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10년 전에.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 없었어요. 금융 환경이라. 근데 지금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셨던 분도 속상하지만 향후에 내가 좀 더 나아지면은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다들 마음들 갖고 계시죠. 네, 씁쓸한 현실이지만 어떻게 또 잘 바뀌면은 좋을 것 같다는 또 희망을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 미국 주식만 이제 찬양하는 사람은 아닌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뭐 한국 주식은 이런 매력이 있죠. 원래 주식 투자는 샀다 팔았다는 게 원칙은 아닌데 그 좋은 건 아닌데 한국 주식은 거시경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제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은 흔들림이 크거든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외국 기관 투자자 중에 헤지펀드라든가 투기자본이 봤을 때는 한국은 거시경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매크로 경제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그렇구나. 예, 환차익도 볼 수도 있고, 환차익도 얘기한다 그러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이 올랐죠. 우리한테 불리하지만 우리 대표님 미국 투자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1,400원이라 가정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1,400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 이게 빽해가지고 하락한다 그러면 1,300원 가질 것이냐, 1,200원 가질 것이냐, 1,100원 가질 것이냐 그런다 그러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1,400원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 돈을 많이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주가까지 빠진 상태야. 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 주식을 보면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대부분 장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편한데 또 하나 이제 또 주의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금융권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전에도 여기서 채널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잘 가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중장기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분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 아니면 뭐 때문에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 아니면 뭐 업종을 투자해라 아니면 뭐 채권을 투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거시경제 사이클에서 이때는 이거 하고 이때는 이거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중장기로 갈 건데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판이 바뀌게 되면 이거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좀 이걸 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섞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네, 진짜로. 네. 엇박자만 계속 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좀 더 이제 잠잠해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초단타 하신 분들이 수익이 좋으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데이트레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럴들 세상이 또 이제 다가오는 거고. 상승장에서. 완전 상승장은 아니고 이런 조정장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올 초반하고 작년에는 어떤 투자 트레이더들이 그 가장 수익을 많이 봤냐면 뭐 우리가 스윙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뭐 테마주 잡기 아니면 어떤 그 급등주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들의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이 유효했고 그 다음에 봄 이후부터는 모든 트레이딩이 다 투자도 모든 다 멈췄는데 최근부터는 이제 그렇게 또 바뀌고 그 대신 이제 하락 장세에서는 우리가 공매도 뭐라고 하잖아요. 우린 못하니까. 근데 우리 인버스 할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SQQ도 있고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우리가 공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아, 예,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네. 숨가쁘게 글로벌 경제도 보고 한국 경제도 보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넘나들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대표님 혹시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조금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아마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장기 투자자님들, 특히 중장기 투자자님들,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신 분들이야 조금은 다 아시겠는데 내가 A라는 기업을 믿고 시장을 믿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런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듣지 마시고요. 예, 긍정적인 것만 찾으시고 예를 들면은 네이버 보면은 뭐 정치, 경제, 사회 있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죠? 생활, 뭐 세계면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IT라거나 문화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하려고 하는지 차라리 이런 거 보는 게 훨씬 더 내 멘탈이라든가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또 그런 게 있죠. 뭐냐면 건강 잘 챙기셔야죠. 예, 이럴 때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 잘 흰머리 챙기시고. 늘었다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건강 좀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이 상황을 공부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거죠. 앞으로 새로운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한 계획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재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이제 또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좀 요번에 제대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쳐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와 머니사이클의 저자이신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